자, 우리 11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요렇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상태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우리 상호병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도 보이죠? 어디 갔지? 커서가. 자, 우리 상호배운법은 이 고주 부분인 이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이 완전하게 용력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x, 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선 부분을 우리 x라고 하고 동력 부분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수선 부분은 x고 동력 부분은 y입니다. 자, 우리 수선 부분은 서로 간의 용력 관계를 지금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자기 부분들끼리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수선 부분은 동력 부분의 50%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동력 부분은 수선 부분에서 배분될 총 제조 간접비 총 원가의 50%를 우리 배분 받는 거죠. 자, x 좀 이상하네요. 자, 이거를 AB로 이렇게 할게요. AB로. 자, 수선 부분은 A, 그리고 동력 부분은 B.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동력 부분 이 50%는 자, 우리 A 수선 부분에서 배분될 총 제조 간접비의 50%를 받는 거고요. 제조 부분은 20%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절단 부분은 30%를 받게 되겠죠. 자, 동력 부분은 누구한테 제공을 하죠? 수선 부분 A한테. 자, 동력 부분 배분될 제조 간접비 총액의 20%를 수선 부분이 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립 부분은 40%를 받는 거고요. 절단 부분도 40%를 받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미지수가 2개고 공식이 2개면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서 제가 똑같이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배분해야 될 제조 간접비 총액, 수선 부분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A 부분에서 자, 발생 원가, 요 10만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동력 부분에서 자, 동력 부분 B 부분에서 배부 받은 원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이 또 만들어지죠? 자, A는 10만원 더하기 우리 자, B 곱하기 20%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되죠? B는 발생된 자기 제조 간접비 15만원에다가 A 부분으로부터 얼마를 받죠? 자, 50%를 받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A 공식에다가 이 B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풀어보면 자, A는 144,444원이 되는 거고, 자, B는 222,222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제조 간접비가 자,
이렇게 되면 자 배분전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2만 2,222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배분 후 원가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자, 이것을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만원에 A 곱하기 20%, B 곱하기 40%. 자, 144,400원 곱하기 0.2 M 플러스 22만 2,220원 곱하기 0.4 M 플러스 MR은 20만원하고 합치게 되면 317,777.6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요. 자, A 144444 곱하기 0.3 M 플러스 그리고 22만 2,220원 곱하기 0.4 M 플러스 MR. 자, 13 여기에서 자기원가 25만원을 다하고 나면 382,22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합치면 70만원이죠. 이렇게 합치도 70만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A 원가, B 원가도 잘 찾아냈고, 우리가, 이게 일로 와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조립 부분, 제조 간접비가 20만원 발생했고, 절단 부분 25만원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송 부분하고 동력 부분에서 받아가지고, 조립 부분은 11만 7,778원이 더 받은 거고, 절단 부분은 38만 2,222원에서 25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13만 2,222원이 우리 수송 부분하고 동력 부분에서 배분을 받은 금액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상호 배분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상호 배분법은 요 공식만 잘 설정을 하고 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쵸? 자, 이 A 배분해야 되는 이 A의 원가, 수송 부분의 원가는 자기 부서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에다가 동력 부분 B로부터 받는 이 제조 간접비를 더해야 되는 거고, 자 B 자 B 동력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제조 간접비 총액은 자기 부서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15만원과 그리고 용역을 주고받는 수송 부분 A에서 받는 제조 간접비 합친 금액을 우리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에 뿌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조 부분에서 우리 제조 부분으로 배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 배부 금액이 달라지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요런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 있냐면, 자, 우리가 뭐 단계 배분법 또는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또 여기서 구분을 해가지고 보조 부분에서 어떤 원가 형태가 발생을 하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또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단일 배분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는데 이 제조 간접비도 우리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할 때는 이중 배부율로 우리가 그 배부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푼 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조 간접비 총액으로 우리가 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일 배분율법으로 했고, 자 그렇다면 뭐 직접 배분법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서 또 배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 배분법으로 우리가 제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 문제를 대비해서 좀 살펴봐 줘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일 배분율밖에 안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뭐 전산세무 1급이나 이럴 때는 이중 배분율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방법이 매우 귀찮아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나오거나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 있는 배분 기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어떤 단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실제 사용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대 가용 사용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표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표가 뭐 요 그 더블로 이렇게 잡혀 있거나, 자 그럴 때 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잡아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사용을 하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으로 배분을 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요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조 부분의 변동비는 제조 부분의 실제 사용량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고정비는 대부분 다른 부분이 최대로 용역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계가 한 대가 있는데 그 기계의 최대 사용 생산량이 뭐 1000개까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1000개를 생산하지는 않죠. 주문량에 따라 가지고 1개부터 1000개까지 우리가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한 대를 샀다는 거는 우리가 최대로 조업도를 올렸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 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두 대를 샀다 그러면 최대 2000개까지를 생산하려고 우리가 기계를 두 개 산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생산량하고 다르게 이런 고정비들은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 가능량으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첫 번째 직접 배부법, 두 번째 단계 배부법,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예제에서는요 단일 배부율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 사용량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용량에 대한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고, 최대 사용 가능량의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일 배부율을 따라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을 해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6가지 방법으로 원가를 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진도가 살짝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개별원가 공부를 살짝 하고 우리 마지막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별원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개별원가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개별원가도 실제 원가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원가로 계산한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정상 원가를 이용해서 원가 계산을 했다면 정상 개별원가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자 우선 개별원가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개별원가란 고객의 주문이나 또는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종류와 규격이 상이한 제품, 그죠? 그러니까 여러 제품을 한다는 거겠죠. 네. 조선업, 건축업, 인쇄업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선박을 수주를 받을 때 그게 뭐 한 대를 받을 수도 있고 두 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대를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배들이 동질적인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축업도 마찬가지죠. 자, 아파트 만약에 뭐 서울에 뭐 강남에서 올라간 똑같은 어떤 특정 브랜드사의 그 아파트와 그리고 뭐 경기도 뭐 어느 일정 지역에 있는 그 브랜드사 아파트하고 동일한 아파트 회사가 짓지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요런 업종들이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또는 병원 같은 이 서비스 업체에서도 이 개별원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을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대요. 자,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대요.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속적으로 우리 강의 내용에서 이 개별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런 단어 하나로 우리가 후에 배울 종합원가 또는 개별원가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기 때문에 직접비와 그리고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원가의 기초개념 그리고 우리 원가 계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개별원가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도 배웠죠. 처음에 직접비를 먼저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비 다 근데 말이 다르죠. 부문별이 아니고 개별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간접비를 집계합니다. 자, 그리고 배부 기준율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합니다. 자, 개별원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이 배분 기준율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배분 기준율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어차피 배분 기준율도 우리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깨끗하게 나오는 퍼센테이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게 하지만 이런 배분 기준율도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예제 문제를 풀었던 그 퍼센테이지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헬리콥터를 만드는 공정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거를 개별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헬리콥터를 만드는 공정,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여객기를 만드는 공정,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고 그 계산을 한다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직접비를 먼저 부과를 해야 되겠죠. 직접비를 개별 작업별로 우리가 집계를 하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배부 기준율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비는 개별 작업별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부 기준율은 이게 아니고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배부 기준율을 정하고 그리고 4단계로 이 배부 기준율에 따라서 배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원가의 기초 개념 시간에서 완성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미완성은 기말 제공품 원가 아직까지 공정에 남아있는 원가 그쵸? 이거를 우리 작업 원가표에서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그림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이제 직접비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할 게 별로 없겠죠. 자,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언제나 원가 계산은 이게 문제죠.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제조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배부 기준을 제조 부분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의 배부 기준인 거예요. 요 그림 잘 보도록 해요. 자, 우리 보조 부분에서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장 전체에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넘기지 않고 통으로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한 다음에 배부 기준율을 정해 가지고 개별 제품에다가 바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우리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좋죠. 왜요?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더해서 하나의 배부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면 배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배부율을 배부 기준에다가 곱해버리게 되면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부분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넘길 때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부분별로 다른 배부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넘길 때, 그죠? 그리고 이 제조 부분에서 집계된 제조 간접비를 개별 제품에 배부할 때 조립 부분 배부율 그리고 검사 부분 배부율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부분별로 제조 간접비를 합계를 해 가지고 부분별로 배부 기준을 정한 다음에 배부율을 정해서 부분별 배부 기준에다가 부분별 배부율을 곱하게 되면 지금 우리 부분별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실제 개별원가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시험이 자, 우리가 오늘이 8일 그러니까 11주차 15일이 12주차 그리고 22일이 13주차 29일이 14주차 그러니까 6월 29일 날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리고 7월 6일 날에 우리 기말고사가 있겠네요. 자,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면 자,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없겠죠.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챕터들마다 우리 객관식 연습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관식 계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장 강의였으면 제가 어느 문제 중요하다고 좀 풀어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배운 진도 내용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떤 특정 문제를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챕터별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라 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겠네요. 좀. 자, 그리고 우리 원가는 개별원가 끝나고 그리고 정상원가 그리고 종합원가 그리고 결합원가 여기까지 진도를 어쩌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여기까지로 하고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개별원가 그리고 정상원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